자, 여러분들 철학 대시문 시작할 건데 이 철학 대시문 이 지도는 사실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이제까지 어디서 출제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그걸 공부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보니까 맨날 똑같은 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 데카르트, 헤겔 요 근방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헤겔 그러니까 합리론자들 계열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천해드리는 책은 혼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전반적인 철학사 흐름을 알기가 좋아요. 전반적인 철학사 흐름. 그러면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지식론, 인식론에 대해서 오르도 테이안지 뭔지 그 이름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개론서에선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따로 공부를 하기에는 철학을 우리가 전공할 게 아니라서 너무 낭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용어에 익숙하고 철학사 전반적인 흐름을 알면 그것만을 가지고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 자체가 이제까지 항상 책을 읽으려고 시도는 했으나 너무 재미가 없었다. 플라톤 끝, 데카르트 끝,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다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이 책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 책은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데카르트가 얘기했는데 또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 흄이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쭉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기가 흥미로울 거예요. 알겠죠? 제가 왜 잠깐 말을 멈췄을까요? 쭉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리해서 읽지 않으면 사실 흐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문장은 쉬운데 전체를 연결해서 읽는 연습, 연결하는 호흡을 길게 늘리는 데 좋은 책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띄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장을 읽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 철학사라고 돼 있는 거 서점에 딱 가셔서 글씨가 조그맣고 문장 길고 읽기 싫게 생긴 거 아무거나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배경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독해력 싸움이기 때문에 요건 철학서 전반의 흐름 연결하는 연습 알겠죠? 문장 자체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독해를 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글씨 조그만 재미없는 철학사 책을 읽으시면 되고 러셀의 서양 철학사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두꺼운데 러셀의 서양 철학사는 유일하게 제가 비추하는 책이에요. 너무 잡담이 많아. 자기 얘기가 너무 많고 그 학자의 논리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로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대해서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좀 재미없는 거 하셔야 될 수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 풀고 읽기 하셨는데 단어 익히는 거 먼저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해봤더니 어휘를 다 하고 하다 보면 졸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몇 개만 좀 할게요. 알겠죠?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또 찌끔찌끔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실게요. 형이상학은 존재론이라고 읽으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다 존재론으로 바꿔 읽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형이상학이라고 한 것은 형태 너머의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형태 너머의 것.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근본적인 작동 원리, 근본적인 법칙, 근본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서 형이상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형이상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면 너무 헷갈립니다. 골치 아프고 한마디로 뭐다? 존재론이다. 이렇게 다 바꿔서 읽으세요. 알겠죠? 자, 근데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분과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교재를 좀 고급스럽게 꾸미느라고 어려운 문장을 넣은 거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질문들이에요. 엄마 바람은 왜 불어? 뭐 이런 거죠. 엄마 난 어디서 태어났어? 응, 넌 다리에서 주워갔어. 할머니는 어디서 태어났어? 응, 할머니는 조상님한테 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엄마 지구는 왜 생겼어?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어. 엄마 그럼 하느님은 왜 어디서 생긴 거야? 뭐 이쯤 되면 엄마가 짜증을 확 내죠. 그만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도 매일 질문하면 짜증을 낸다. 저한테는 좀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세요. 매일 질문하는 거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하는 질문은 좀 매일 들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좀 그래요. 발전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여하간 여기에서 이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종교로 넘어가면 신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관찰과 증명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과학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관찰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영역이야. 그 남아있는 영역이 여전히 철학에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존재에 관해서 물어보는 분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될까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증명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분석 철학에서는 의미 없다 그래요. 의미가 없는, 혹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거기 예문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 예문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형이상학적 주체를 말 그대로 풀면 존재론적 주체. 그럼 존재론과 관련된 주체. 이해되었죠? 근데 이때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세계에 관련된 거잖아요. 세계의 존재. 그러면 개인이 아니야. 이 주체는 개인의 주체가 아니에요. 신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 이런 것들. 인간 일반의 어떤 영혼. 개인의 주체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신, 영혼 이런 것들인데 신, 영혼 그러한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분석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형이상학적이다. 그럼 증명할 수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우리가 일상화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한다. 막연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런 생각인 거죠. 추상적이기 짝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일이 리스트에선 거의 없겠지. 존재론으로 다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존재론. 자, 그럼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 존재론적으로 또는 좀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면 존재에 관해 물어보는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관련 있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 범주들은 존재에 관련된 존재에 대한 존재를 다루는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존재를 다루는 이론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맥적으로 존재를 다루는 이론과 관련하여 존재를 다루는 이론처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말로 해석을 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떠듬떠듬 읽어본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형이상학. 자,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그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존재론을 뒤바꾸었다. 그럼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 풀면 뭐예요? 존재에 관한 이론이에요. 존재에 관한 이론, 존재에 관한 관점. 밑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풀어서. 자, 지금 제가 풀어서 쓰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아니까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수능 때 이거 보셨을 거야. 이재시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안 나겠죠, 물론. 자, 당연히 안 나겠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너무 오래전이라 안 나겠죠.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태양 중심설에서 지구 중심설로 바뀌었죠. 그럼 존재에 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뀐 거지. 신중심적인 인간관에서, 신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 이게 이 인간은 신이 창조했으니까 우주가 이 인간 중심의 지구 중심으로 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존재에 관한 이해가 그 종교적인 이해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텍스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데아론을 내던져 버린다면 플라톤의 제안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현이사학적 버팀목들이